앞서 보신 것처럼 성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글쎄요, 안철수 신당, 이 이름이, 안철수당의 이름이 들어간 게 헌법에 위배되나 보죠? 글쎄, 일단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유권 해석 기관과 이런 거 판단하는 건 선관위이기 때문에 예. 선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이상 신당 이 명칭을 쓸 수는 없죠. 물론 네, 뭐 그렇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는 있는데 총선까지 네.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볼게요. 이게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다. 실제 후보의 혼동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신당. 네. 이라고 하면 안철수란 이름이 계속 이제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거고, 네. 뭐 실제 후보와의 혼동.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한 김태현입니다라고 하면 실제 후보가 김태현인지 안철수인지 헷갈린다는 건데, 예. 글쎄요, 그건 사실은 선관위의 뭐 첫 번째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거는 뭐 제가 뭐 이해는 좀 가는데, 예. 실제 후보하고 헷갈린다는 건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낮춰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악의 상황까지 뭐 염두에 둔 거겠죠. 그 어찌됐건 간에 선관위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아주 당혹해하면서도 불만이지만 뭐 물리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으니 일단 당명을 다른 거로 교체하는 거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안철수 신당만큼 인지도 있는 이름 찾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이 안철수 전 의원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창당 기획단의 모여서 회의 중에 다수가 총선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명을 사실 홍보하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 대표님이 중심이 된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안 전 의원 측은 이거 뭐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관위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선거를 총괄하는 기구고 네. 다 그 법조 출신들이 또 위원장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법적으로만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래도 안철수 대표라고 하면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그나마 주장했던 분이신데 네네. 사실은 자기 이름을 넣는 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아까도 되지 않은 이유 중에 이렇게 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 유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당이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공적인 기구인데 개인이 사당화한다는 모습이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당명 이름은 그 본인 정치 가치관이라든지 앞으로 네. 나아갈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정당 이름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한다는 거는 그 정당의 비민주성 유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안철 쪽에서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창당을 서두르다 보니까 네네. 이름을 갖다 댄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고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옛날에 국민의당도 좁은 짧은 시간에 창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뉴얼만 갖다가도 했으면 저는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이 안 보일 거라는 측면에서 아쉽고 안철수라는 이름을 던 재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안철수 재단이라고. 예. 그때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만들고 할 때도 검토가 됐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안철수 재단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동그라미 재단으로. 예. 왜냐하면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걸 오인될 수 있다. 안철수 재단으로. 아. 당 조직으로 오인될 수 있다 해가지고 유권 해석이 있어서 그걸 재단 이름까지 바꿨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당명을 이거 선다 했을 때 아니 옛날 사례가 있었는데 왜 또 거부될 게 뻔한데 왜 저리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 싶고 이 문제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에 안철수 당이 쭉 찍힐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안철수인지 누군지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권자가 혼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 문제를 정당 이름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저는 미심쩍고 사실은 급하다고 하더라도 좀 돌아갈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아마 이걸로 좀 타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요, SNS 발달돼서 당면 공모하면 하루 만에 다 공모 나옵니다. 아, 그렇죠. 국민의 뜻을 받아서 당면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 그렇지만 신당 창당 흥행 상당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창당 발기인 대회 때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또 창당 발기인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도 소개시켜드리고 동시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당이 나아갈 바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 지금 신당 창당 상당히 갈 길이 바쁠 것 같은데 일단 모레 신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 아닌 다른 당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일절이죠. 3월 1일에 중앙당 창당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만 불어한 게 아닙니다. 당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해선 안 된다. 이런 결정됐는데 변호사님 이거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관위의 결정 문제보다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면 선관위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선거법에 이번에 이게 들어간 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네. 이런 조항이 들어간 지. 자, 보실게요. 예전에는 보면 민주적 절차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신설된 조항에 보면 47조 다시 2인데 네. 민주적 심사 절차, 투표 절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사실은 솔직히 보시자고요. 비례대표 정당 공천할 때 네. 이제까지 각 정당들을 보면 몇 명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디션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네네. 대부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깜깜이냐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여야 다 그렇게들 많이 해왔어요. 관례적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가 확대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선거법의 이유 부분, 네. 투표 절차라는 거를 집어넣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 선거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상 선관위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게 그러면은 비례대표는 투표 절차하다고 지역구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가요? 그럼 네. 지역구까지 똑같이 투표 절차에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든지 네네. 지역구에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럼 지역구는 경선을 해도 되고 전략공천 해도 되고 뭐 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비례대표에만 이런 투표 절차라는 규정을 놔뒀느냐. 네네. 할 거면 아예 그냥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지역구도 다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총선 국면에서 마음 바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교수님, 이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선언한 지가 벌써 뭐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나오겠다는 얘기는 없고 결국 뭐 당 공관위가 최후 통첩을 했다고요. 정치는 어쩌면 선거는 또 더군다나 선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선후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미 종로 지역구는 이미 안 한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빨리 대안을 찾아서 당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당대표가 먼저 험지를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결정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사실 집권 여당으로 일당의 모습으로서는 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네. 이렇다면은 공간에 맡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본인이 선택할 문제, 공간이 오히려 더 지금 이 문제도 부담되고 다른 것도 결정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빨리 결정해서 당의 방향에 총선 방향을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고 또 당 통합 문제도 같이 결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당의 정체성이 계속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하여튼 오늘 중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론날지 한번 두고 볼 문제입니다. 네. 네. 뭐 서울 종로에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불출마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공관위원회는 또 공관위원회 역할이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번 총선 대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사실 오늘 이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공관위가 10일로 지금 넘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도 짧게 좀 해볼게요. 네. 정봉주 전 의원 지금 논란의 인물인데 민주당이 이 후보 자격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김의겸 문제도 전 부동산이 대변인이요.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본인이 이제 사퇴하는 걸로 해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만은 네. 정봉주 의원은 알다시피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투 사건으로 이미 형사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1심은 무죄는 났지만 예, 예. 그렇다면 빨리 당해서 미투라는 게 사실은 20대, 30대 아무리 좋은 인물을 영입하더라도 이런 예. 분들이 출마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결정할 문제고 지금 국민의 시대 정신하고는 안 맞다. 네. 이 정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